안녕하세요. 산을 사랑하는 호스트 오세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연과 함께하며 산을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분들이 산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여가 활동으로 등산을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만큼 사고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산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올바른 등산법, 산행법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인데요. 그래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는 국립등산학교 안전산행 시리즈를 통해서 주제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산악기상대처법입니다. 만일 내가 가야 할 산의 날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산행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대구 수성구 한 등산객이 동네 근처의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폭우가 발생하게 되었고 등산객은 산에서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산에 있을 수만은 없으니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산에서 내려가던 중 미끄러운 것을 밟아서 쭉 미끄러졌고 5m 아래로 굴러떨어져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큰 비가 내린 이후라 등로가 매우 미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된 정말 안타까운 사망사고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산행을 하시다 보면 한 번쯤 날씨로 인해서 난감하고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악기상대처법과 산의 날씨를 미리 파악하는 방법을 잘 숙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악기상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실 오늘의 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립등산학교 강사 유현종입니다. 강사님 반갑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산 전문가시잖아요.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산에서의 날씨는 귀신도 모른다. 정말 왜 이렇게 급변하는 걸까요? 고도가 100m 올라갈 때마다 기온이 약 0.6도씩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행 중에 기온 변화를 급작스럽게 느껴지는 거고요. 강수량과 풍속이 지역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또 날씨가 변덕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기후변화가 심한 시기에는 이런 이상징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강수량과 기온이 폭이 크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이상징후들은 계속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00% 산악기상을 맞춘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더더욱 산악기상 날씨에 대한 대처법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구도 산 날씨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산에서 발생하는 기상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되는지 알아두고 거기에 따른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에서 만날 수 있는 기상 현상들은 많이 있는데 비, 눈, 강풍, 폭염, 번개, 일몰 이렇게 해서 크게 6가지로 해서 제가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저는 비가 바로 눈에 들어왔어요. 왜냐면 비 때문에 난감했던 적이 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의 날씨는 계속 급변하게 바뀌고 있는데 비를 만났을 때 가장 위험한 게 저체온증 현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비를 계속 맞고 있으면 체온이 계속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켓,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자켓을 입고 반드시 머리에 후드를 써서 체온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이제 등산을 시작할 적에는 돌, 나무 뿌리, 나뭇잎 같은 걸 절대 밟으시면 안 됩니다. 밟으면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해서 산행을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눈에 대해서 딱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눈하고도 약간 맺힌 게 있거든요. 이게 눈길에서 제가 넘어져서 거의 절벽으로 굴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위험했던 상황이 지금 딱 떠올랐는데 이런 눈에 대한 상황을 만났을 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조난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게 겨울철 산행이죠. 눈에서는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 상황에서 체온 유지가 안 됐을 때 그럼 또 다시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젖은 옷을 말릴 수 없으니까 교체할 수 있는 여벌의 옷, 장갑, 모자 이런 것들도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되고요. 특히 체온이 빠져나가는 게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의 체온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 끝을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손끝, 발끝, 코끝, 귀끝. 네, 이거에 대한 보온이 정말 중요하다고 배웠고요. 저희 아버지 사례인데요. 아버지가 대등산에 설경을 같이 보러 갔는데 아빠가 눈이 많이 왔었거든요. 이게 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위험하게 한 발 한 발 부축하면서 내려왔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겨울철에 눈이 내리게 되면 바로 앞에 뒤에 있던 길도 파묻혀서 네. 길을 알 수가 없죠. 특히 원근감이나 이런 거리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는 방법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럴 때 그 등산포를 사용하면 더 도움이 되긴 네, 하겠네요. 등산 스틱은 겨울철에 거의 필수입니다. 그래야 지형 지물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미리 찍어서 넘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탐지침의 역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또 강풍이 남았는데 겨울철에 일명 그 똥바람이라고 하잖아요. 바람이 불면 전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약간 한 10배 이상은 더 추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산에서 많은 바람들이 부는데 능선에서나 봉우리에서의 바람을 만나면 최대한 몸을 낮춰서 신속하게 빠르게 이동해야 됩니다. 네. 바람에 의해서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강풍이 왔을 적에는 노출되어 있는 그 지형을 빨리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풍이 불 때는 최대한 몸을 낮춰서 그 지역을 빠르게 벗어나라. 작가님처럼 눈이 크신 분들에게는 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글이나 선글라스, 방풍 고글 같은 거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글이나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도 되고 바람도 막아줄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라. 네,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같은 날씨, 폭염이 그렇게 더울 수가 없는데요. 이런 더위에는 어떻게 산행을 하면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티셔츠가 땀 배출이 속건성이 되는 그런 옷으로 입고 산행을 하셔야 되고 30분 이상, 40분에서 한 번은 쉬면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산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후 12시나 2시 넘어서부터는 산행하시는 걸 좀 금하시고 좀 더 빠른 오전에 산행을 미리 마치고 오후에는 산행을 피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맞아요. 최근에 등산 시작하신 분들은 면티 입고 산행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면티는 땀을 머금고 잘 배출도 못하고 또 급격히 몸에 체온을 앗아가서 한여름에 굉장히 피해야 될 의류인데 지금 이제 기능성 의류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도 잘 참고해서 안전한 산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상을 찍는 것이 꼭 목표가 아니라면 이렇게 나무 그늘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숲길이나 계곡길을 가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계절별로 맞는 산행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요즘같이 폭염인 경우에는 계곡 트레킹 그리고 숲이 많이 우거진 곳을 찾는 것도 하나의 산행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혹시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코스가 있으신가요?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숲길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합적으로 여러 기상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폭염인데 바람이 불고 눈이 오는데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옷 입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께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산의 날씨가 워낙 변덕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겹의 옷을 준비해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겹의 옷을 입고 벗고 하는 것을 우리는 레이어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상 상황에 맞게끔 더울 때는 베이스 레이어를 입어야 되고 추울 적에는 보온을 할 수 있는 미들 레이어, 그다음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아우터, 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입고 벗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추워지기 전에 입고 더워지기 전에 벗어야 된다. 특히 이제 겨울철 산행할 적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단 쉴 적에 더우니까 다 벗어서 체온을 다 뺏기고 또 출발하려고 하는데 다시 껴입어서 땀이 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벗어야 되고 쉴 적에는 입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되고 레이어링 시스템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체온 유지가 가장 중요한 머리죠. 머리는 어떻게 레이어링 시스템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머리 레이어링 시스템이라 얇은 비닐을 쓰고 그 위에 두꺼운 걸 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통풍이 되는 첫 번째 베이스 레이어는 우리 몸 중에 어디일까요? 베이스 머리카락. 맞습니다. 네네. 머리카락이 첫 번째 베이스 레이어고 두 번째 레이어는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모자입니다. 아, 모자. 겨울 산행에서 털모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아우터. 그러네요.
알 것 같아요. 자켓에 있는 맞습니다. 모자, 네, 후드가 세 번째 레이어가 됩니다. 그만큼 머리의 체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악 기상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는 이 레이어링 시스템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 여러 가지 산악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또 갑작스럽게 최근에 막 번개가 엄청 많이 쳤었거든요. 그리고 벼락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도 제가 종종 봤던 것 같은데 산 위에 있을 때 벼락이 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 사망사고로까지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금속 물질, 네. 특히 스틱 같은 경우는 최대한 멀리 두고 빨리 그 자리를 탈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능선보다는 계곡 쪽으로 빠르게 내려가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산에서는 해도 빨리 지고 또 일단 해가 지고 나면 정말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산은 평소보다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금방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몰 시간을 확인하고 하산을 서둘러야 되며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어두워지기 전에 바로 헤드랜턴이나 손전등을 꺼내서 하산로를 빨리 밝혀서 내려와야겠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가방에 헤드램프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손전등 기능을 활용해서 빠르게 하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도 뭐니 해도 미리 잘 준비하는 것이 최고일 것 같습니다. 강사님, 이게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다.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악, 기상, 날씨별 뭔가 대처법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산의 날씨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더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악 기상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악 기상 관측망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온도, 습도, 풍속, 지면 온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악 기상 관측망을 설치한 데도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산은 평지보다 풍속, 강수량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1분마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연향림이나 대국민들이 이용하는 백대 명산 같은 곳의 일몰, 일출 시간, 그리고 등산 쾌적 지수 이런 것들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산악기상 정보 시스템은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개방형 시스템입니다. 산악기상 정보 시스템은 산악기상 관측망에서 관측한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불이나 산사태와 같은 산림 재난 예방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산악기상 관측망에서는 기온이나 습도, 강수량과 같은 7가지 기상 요소들을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서 1분 단위로 관측을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산악기상 빅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백대 명산이나 자연 휴양림에 대한 산악 날씨 예보 정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등산 쾌적 지수를 생산하고 있고 안전한 산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단계 등급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를 예측하는 또 다른 방법이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있습니다. 바로 기상청 날씨 알림 앱을 활용하면 됩니다. 기상청 날씨 알림 앱을 다운받아서 산악 날씨 탭에 들어가면 기온, 강수 확률, 강수 강도, 바람, 습도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요. 사용자의 GPS를 기반으로 지진 정보나 위험 기상 특보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레이더 영상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구름의 방향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구름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산의 날씨도 대략 추측이 가능하겠네요. 네, 우리가 산에서 가장 자주 마주할 수 있는 비, 눈, 바람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서 갈 수 있겠죠. 혹시 그럼 또 이것 말고도 사용하시는 어플이 따로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이거 하나만 사용하면서 제가 날씨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는 않고 적어도 지금 3개에서 4개 정도 날씨 정보 어플들을 활용해서 교차 검증을 통해서 이제 계속 산에 가기 전날까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에서 만날 수 있는 기상 상황과 또 날씨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강의해 주신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또한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산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상 현상의 종류와 또 미리 산악의 날씨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산악 기상 현상에 따른 대처법을 숙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애초에 위험한 날씨엔 산행을 피할 수 있도록 날씨를 미리 예측하는 방법도 잘 익혀둬야겠습니다. 오늘의 이 짧은 강의가 혹여나 생길지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산행 중 조난이나 위험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그럼 오늘도 안전 산행하세요.